자, 세 번째와 네 번째 와인은 차이가 색깔로 보면 거의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어. 여러분은 어떤 게 마음에 드시나요? 어? 네 번째 거? 자, 난 세 번째. 자, 탈라몬티가 난 더 맛있다. 어. 자, 4번은 론 와인이에요. 론 케란이 맛있다. 거의 비슷한데 3번이 훨씬 많네요. 가격은 4번이 두 배쯤 비싼데. 어. 그러니까 3번을 선택한 사람은 역시 나는 기존의 평판과 거리를 넘어서는 독특한 감각을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4번을 선택하신 분은 역시 난 비싼 걸 알아보는 감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와인과 음식의 마리아주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산도, 신맛의 기능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이미 이제 그 밑밥을 던졌지만, 그걸 와인이 갖고 있는 이 신맛이 가장 아름답게 발휘되도록 해야 돼. 왜 신맛이냐? 그 네 가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네 가지 맛 중에서 왜 신맛이 중요하냐면요. 신맛은 일종의 맛 중에서 치어리더예요. 그러니까 일단 잠들어 있는 감각을 깨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목숨을 잃을 뻔한 게 송정 앞바다고, 두 번째가 연탄가스거든요. 옛날엔 연탄가스 마시고 완전 뻐덩뻐덩하게 되면 제일 먼저 동치미 국물을 퍼먹인다고. 사실 굉장히, 너 아직도 그 약간 무의식 상태에서 내 입으로 들어온 동치미 국물 맛이 아직도 생각나요. 진짜 그게 약간 정신이 깼어. 이거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상태로 실려 가가지고 이제 일단 응급조치를 동치미로 하고 실려 가가지고 산소통에 이제 집어넣죠. 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잠들어 있는 감각을 깨게 해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식욕을, 사람을 굉장히 간절하게 만듭니다. 뭔가를 이렇게 더 요구하게 만드는 욕망을 이제 입안에서 미각적으로 만들어내요. 다음에 세 번째는 소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음식들을 굉장히 훨씬 더 레귤러하게 맛볼 수 있게. 왜냐하면 점점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만족도는 점점 떨어질 거 아니야, 포만감 때문에. 근데 이 신맛이 그것을 계속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 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음식도 시고 와인도 시다고 할 때 둘 다 산도가 있는 경우라면 어떤 쪽에 산도가 높아야 될까요? 만약에 신맛 대 신맛이 붙을 경우에는 와인 쪽의 산도가 조금이라도 높아야 됩니다. 만약에 와인 쪽의 산도가 이 음식보다 낮게 되면 그 와인은 마실 사실 그렇게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낼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고 내지만, 집에서 만약에 그런 음식을 할 때는 그냥 그 음식을 먹을 때보다, 예를 들어서 식초나 이런 산도를, 사실은 그 와인의 산도가 어떻게 될지 따서 먹어보잖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보통 요리사들이, 1급 요리사들이 음식을 할 때 있잖아요. 자기 집에 하우스 와인을 주로 이렇게 딱 따놓고 마시거나 음식에 넣으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산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산도를
좀 상대적으로 좀 딴 데 먹을 때보다는 좀 낮게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 말 하나 많은 것이지만 음식과 와인 사이에 이제 조화와 밸런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어떤 것이냐, 굉장히 매운 음식을 먹는다. 굉장히 매운 음식을 먹는다. 매운 음식을 먹는다. 그럴 때 어떤 맛이, 자, 우리는 뭐 매운 음식이 굉장히 익숙하니까 매운 것은 맛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통증이란 말이야, 통증. 그러면 매운 것을 먹을 때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사실은 굉장히 산도가 높은 것이 필요하다 이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매운 맛을 중화시키고 맛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매운 것은 맛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 음식을 탕수육을 먹는다고 칩시다. 탕수육 먹을 때 여러분 어떻게 어떤 거하고 어떤 거하고 딱 매치시키면 뭔가 이게 좀 더 풍부해질 것 같아요. 빼갈. 저 중국집 가서 드시고요. 응? 사실은 이럴 때는요, 단맛은 신맛의 반대야. 다시 말해서 탕수육보다 당도가 좀 더 낮은 당도를 지니는 와인과 먹으면 굉장히 희한하고 독특하고 그 탕수육 맛도 살아나고 와인 맛도 굉장히 살아납니다. 이게 아주 옅은 당도를 가진 리슬링 같은 거, 단맛이 느낄 듯 말똥하는 그런 거 오히려 마시게 됐을 때 이 단맛이 굉장히 폭넓어지고 활짝 열리게 돼요. 이런 뜻이 이제 이런 조화와 밸런스들이 바로 이제 마리아주의 핵심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는 법칙은 없다. 그냥 네가 가면 길이 되는 것이다 이거야. 근데 안 가보면은 길이 없어. 이제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지켜야 될 것은 있어요. 뭐냐면 맛이 아니고 질감이다. 질감. 질감은 이게 질감이 뒤틀리게 되면은 이건 좀 약간 공은 존나 들이고 결과는 별로 만족도가 낮아질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바디와 음식의 재료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사실 이거는 마시면서 느껴봐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렇게 풍부하게 다 마셔본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제가 어느 정도 바디감에 대한 가이드를 우리가 사실 그동안 6주 7주 동안 오면서 뭐 풀바디다 뭐 라이트다 했지만 솔직히 그게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린지 사실 모르잖아. 결국 우리는 돈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이렇게 이해가 와서 확 바뀐다. 그러면 이제 일단 바디감을 한번 대충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바디는 크게 이제 진짜 가볍고 꽉 차는 거, 그 중간에 있다. 근데 이러면 그 사람마다 자기 입안에서 일어나는 그 질감을 느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상대적으로 해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이걸 갖다 구체적인 우리가 이때 먹어보는 와인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보통 자 이건 화이트 와인의 경우에요. 여러분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소비뇽 블랑이라든가 이탈리아의 소아베 먹었죠? 피노그리조 먹었습니다. 리슬링 먹었습니다. 이건 안 먹었어. 그리고 스페인의 알바리뇨 요는 품종으로 만드는 화이트 와인은 기본적으로 산뜻하고 그 대신 질감은 굉장히 가볍다 이거. 그래서 이런 것은 라이트한 계열이 돼요. 제가 주로 저는 화이트 와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 좋아하지만요. 이런 것들은 라이트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에 참 좋다는 뜻이야. 호주문이
사정을 포함해서 맛가지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근데 화이트 와인도 풀바디가 있나? 있습니다. 가령 똑같은 샤블리인데 이런 지역 단위급 샤블리 말고 샤블리인데 똑같은 샤도네이로 만드는데 샤블리 그랑크리 이런 것들은 마시면 묵직하다 이거야. 화이트인데. 그리고 샤르도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샤르도네 굉장히 크리미하고 질감이 입에 딱 들어가서 입이 좀 꽉 차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가격과 상관없이. 근데 주로 이제 풀 이렇게 가면 비싸지는 거지만 이런 예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름만 들어보고 넘어가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저번 프리미엄 와인 파티 하신 분은 그때 마셨던 화이트 와인들이 다 풀바디 화이트들이에요. 몽라시아라든가. 다음에 가격은 싼데도 풀바디를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 비오니에로 만든 화이트 와인들은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근데 이 비오니에는 별로 우리나라에 인기가 없어서 아직까지 많은 종류가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비오니에 종의 화이트 와인들은 굉장히 풀바디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흔히 하는 말 있잖아. 뭐 화이트 와인은 생선과 어울리고 레드 와인은 뭐 고기가 어울린다. 말도 안 되는 수작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그런 말을 해요. 화이트 와인이라도 샤도네이는 화이트 와인에 달을 쓴 레드 와인이다. 그래서 스테이크 같은 양고기 이런 거하고 샤도네이 이런 풀바디의 화이트들이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보졸레나 피노누아는 레드 와인에 달을 쓴 화이트 와인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생선이라든지 어패류라든지 혹은 어떤 경우에는 어떤 야채류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레드 와인이어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화이트냐 레드가 아니라 라이트하냐 풀하냐 이런 차이다 이거. 그래서 요 중앙에 있는 것들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은 내가 일주일에 한 병은 마실 수 있는 단위들의 와인이 많다면 저쪽은 1년에 한 번쯤 사서 마실 수 있는 와인들이 많고 이쪽은 그래 한 달에 한 병 정도는 사서 마실 수 있다. 잘 사면 한 4, 5만 원에서 한 8, 9만 원에서 살 수 있으니까. 푸이피메는 프랑스 루아르 지역에서 만드는 화이트인데요. 프랑스 소비뇽 블랑으로 만든 와인입니다. 푸이피세는 얼핏 보면 이거 옆 동네 아닌가 싶지만 푸이피메는 소비뇽 블랑으로 만든 거고 푸이피세는 부르고뉴에서 샤르도네로 만든 거예요. 딱 이 푸이피메 푸이피세가 이거는 좀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잘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른바 가격도 딱 중급대 미디엄이야.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근데 싼 거는 없어. 그래도 한 5만 원 이상은 해. 근데 이 푸이피메 푸이피세 발음이 하여튼 뭔가 꼬이고 안 좋은 이런 것들이 화이트 와인에서는 굉장히 딱 요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번 마셔볼까 말까 할 만한 어떤 그런 와인에 속한다는 건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품종 중에서 소아베가 굉장히 여름에 어울리는 밝고 화창한 라이트한 와인이라면 이제 그 바롤로를 만드는 피에몬테 주에서 만드는 가비라는 품종으로 만드는 화이트가 있어요. 이 화이트는 색깔도 보면 약간 벌꿀색 같이 약간 짙습니다. 조금 어떤 거는 갈색 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 가비 이런 것들은 요것보다는 훨씬 무겁다 이거예요. 미디엄. 그 다음에 제가 사랑하는 이 스펠링이 틀렸어. 이 츠야츠 게브르츠 트라미노라는 화이트 와인인데 이거는 제가 정말 화이트 와인 설명할 때 했는데 다 기억 안 나시죠? 이게 딱 가격 대비로도 딱 중앙이에요. 이 게브르츠 트라미노는 굉장히 화이트 와인인데도 스파이시합니다. 그리고 무게감도 어느 정도 있고 특히 한국 음식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제가 이렇게 막 김장했을 때 우리 막 그 저기 김장할 때 옆에서 얼쩡거리면 얻어먹는 것들이 많잖아. 어? 보쌈도 삶고 막 다음에 굴 막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먹을 때 개부르듯합니다. 차게 딱 나눴다가 김장 딱 마시는데 그거 싹 싸가지고 엄마도 한 잔 나도 한 잔. 죽입니다. 언제 이 중급 와인 파티를 한번 해봐야 돼. 그리고 이제 샤블리에서도 이제 샤블리 그랑크리하고 샤블리 지역다리 사이에 샤블리 프리미어 크리가 굳이 말하자면 이제 이 미디움에 속한다. 그래서 자 보세요. 실제로 재밌는 게 샤블리 프리미어 크리, 샤블리 그랑크리가 있잖아. 이 와인을 놓고 보면 당연히 비싼 게 똑같은 데서 만든 거는 비싼 게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떤 음식과 먹을 때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샤블리는 어떤 지역이냐면 그 토양 자체가 옛날에 바다였던 석회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파면 지금도 화석에 막 조개 막 굴 막 이게 나와. 그래서 이 토양에서 만든 이 석회암 토양에서 만든 샤블리는 특히 뭐하고 잘 어울린다고 돼 있냐면 샤블리는 바로 뭐 굴이다 라고 잘 굴하고 이제 근데 사실 샤블리하고 굴하고 마시면요 특히 부자들은 마시면 존나 비려. 이걸 왜 궁합이 맞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씨발 프랑스 책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서 막 사실은 막 비린데도 막 죽이는데 막 이런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운 결론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요 굴은 음식으로서는 라이트 합니까? 미디엄 합니까? 풀 합니까? 예? 굴은 굉장히 라이트하지. 쉽게 말해서 풀한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양고기예요. 양고기하고 굴하고 그럼 비교를 해봐. 이게 어떻게 어패류 중에서도 굴은 굉장히 라이트에 속하는 거단 말이야. 근데 내가 돈 있다고 야 굴하고 샤블리하고 올려 샤블리 좋은 거하고 마실수록 위화감이 있는데 오히려 이때는 제일 싼 지역 단위급 샤블리하고 굴하고 먹는 게 굉장히 좋은 매칭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럼 굴하고 새우 어떤 게 라이트합니까? 당연히 새우가 굴보다는 무겁죠. 굴이 전형적으로 해산물 중에서 요 미디엄 길에 속한다 이거. 그럼 만약에 새우를요 그냥 딴 거 없이 새우를 그냥 왜 우리 저기 안면도 태안에 이렇게 그 서축제 가면 제일 많이 먹는 게 뭡니까? 그냥 소금에다 샤레 그냥 그 굽는 거잖아.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소금만 확 부어가지고 그냥 넣고 뚜껑 닫아 놓으면은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안주예요. 간단하고. 요즘 사실 우리 국산 새우는 구경하기 힘들고 다 여러분 다 필리핀 뭐 태국 미얀마 하도면 마다가스카르에서 오더라고 새우가. 야, 나 그 배에 실려서 적도를 넘어서 우리나라까지 참 이 새우가 오는 거 보면 난 너무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새우를 소형 굽잖아.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만약 샤블리랑 먹는다면 샤블리 프리미어 크리하고 한번 매칭시키고 또 완전히 다르게 이게 바디를 서로 맞춰주는 것. 이것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가벼운 해산물 샐러드라든지 그대로 먹는 거.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들에서 그 해산물 자체를 생으로 먹을 때 회 이런 거 먹을 때 와인의 유기산하고 산과 산이 부딪혀 가지고 뭔가 안 맞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여러분 쉽게 말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철이면 보리숭어가 굉장히 맛있을 때입니다. 그럼 보리숭어는 있잖아. 저기 그 노량주 수산시장 가면 2만 원어치 쓰면 이따만한 거 한 번 사거든. 지금 보리숭어는 지금 도미 이런 것보다 보리숭어 훨씬 맛있어요. 굉장히 싸고 맛있다 이거야.
그냥 한 2만 원 주고 사가지고 대충 썰어가지고 그냥 회를 먹는데 그걸 갖다가 뭐 그냥 쉽게 와인하고 화이트 와인하고 잘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굴 안 맞는 경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제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굴 만약 석화의 경우에는 있잖아. 그 껍데기에 지가 마시는 화이트 와인을 조금 부어가지고 먹는 거야. 아까 뭐? 그러니까 서로 조화를 만들어 보는 거지. 다음에 회를 먹는데 안 맞는 경우는 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회하고 찍어 먹는 간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간장이 언제나 문제야. 간장이 아직까지 간장과 와인은 참으로 친숙하지 않은 소금은 괜찮은데 간장은 와인하고 가장 상극이다 이거야. 아직까지는. 초장은 괜찮아요. 오히려 초장은 식초가 들어가잖아. 근데 간장은 이거는 좀 그래서 참치하고 와인하고 먹는 게 좀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막 말 떠낸다 그러는데 지금은 뭐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도 참치하고 뭐 만드는 와인에서 어떤 호주 어떤 호주 와이너리에 만드는 와인 제목이 뭐냐면 화이트 와인 제목이 사심이야. SASIMI 사심이 비싸. 그리고 라벨에 참치를 크다라고 한 마리 이렇게 그려놨어. 근데 이건 붉은 살이지. 생선에도 붉은 살이고 굉장히 헤비하잖아요. 이런 경우는요 대부분 특히 레드와인하고 먹을 때는 크게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간장에는 꼭 찍어 먹어야 되겠어. 그럼 있잖아 그 간장에 레드와인을 지금 묻고 있는 레드와인을 좀 타가지고 섞어. 그래서 찍어 먹으면 의외로 위화감이 확 사라집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조화라는 게 뭐냐 일단 서로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야. 먹는 것을 재료 두 개를. 그래서 이쪽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해산물 샐러드라든지 뭐 굴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또 제일 싸게 만날 수 있는 라이트한 안주의 동서양을 막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포장마차의 위대한 친구가 있죠. 홍합입니다. 그럼 뭐 괜히 프랑스나 벨기에 가가지고 비싼 돈 넣고 뭐 그 물이라 그러죠. 그 홍합 요리. 그 저도 아니고 그냥 나는 솔직히 그 우리나라 그 포장마차에서 그냥 이렇게 공짜로 주는 거 있잖아. 나 그게 훨씬 맛있어. 물이 뭐냐면 그냥 우리나라 홍합탕인데 그게 그냥 화이트한 붓고 그냥 끓인 거거든. 근데 굳이 그렇게 왜 먹기도 아까운 화이트 와인을 왜 홍합을 끓이는데 다 날려버리냐고. 먹어야지. 그냥 홍합탕 끓여도 충분히 훌륭한 안주가 됩니다. 한 시장 가서 한 5천 원치 사가지고 먹으면 수북하게 이제 끓여서 먹을 수 있다. 이런 것이 화이트하고 라이트하고라면 예를 들어서 미디엄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회 중에서도 지방질이 많은 회들 있죠. 광어라든지 아까 말한 숭어라든지 뭐 그러니까 가자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도다리 같은 경우가 라이트한 계열이라면 도미라든지 이제 숭어 같은 게 이제 이런 리치한 계열이다. 다음에 이제 갑각류, 새우, 게 이런 것들이 약간 미디엄에 속하는 이제 그런 것이다. 풀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가금류나 아니면 이제 가금류도 여 미디엄에 속하고 이제 소고기, 양고기 이제 이런 이제 피맛이 강한 그런 이제 그 고기들 말합니다. 자 이렇게 대충 보니까 대충 일단 품종이나 지역이나 등급별로 라이트하고 미디엄하고 풀한 느낌이 쫙 어느 정도 지도가 그려지죠. 그러면 대충 이것만 맞춰주면은 크게 큰 문제는 없다 이거야. 레드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머니 톡스. 자
이제 만인의 친구 라이트한 레드 와인들은 이제 막 키안티, 근데 이제 키안티도 그냥 키안티급이 라이트하다면 키안티 클라시코 리즈르바 이렇게 되면 일단 가격이 올라가잖아. 여기 이제 한 미디엄급으로 올라간다. 가령 리오하 와인이라도 다 마신 거예요. 리오하 와인은 다 크리안사급이 약간 라이트 계열이라면 물론 크리안사급인데도 풀 받을 수 있어요. 만드는 놈이 누구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야. 리오하도 이제 레세르바나 그란 레세르바급이 되면 이제 이 미디엄급이라고 봐야 되고요. 우리 이미 다 했지만 이제 보졸레도 그 보졸레 빌라주 이하급. 보졸레도 여러분 그랑크리가 있다 그랬죠. 보졸레도 비싼 건 굉장히 그 미디엄급에 속한다 이거. 근데 보통 이제 빌라주급, 마을 단위급 이하, 다음에 부르고뉴도 역시 빌라주급 이하. 이쪽이 라이트한 계열이라면 미디엄은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마셨던 그 돌체토가 가격도 딱 중간이잖아. 돌체토나 바르베라 같은 이탈리아 품종 이런 것들은 절대 라이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풀바디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보르도에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끄리 부르주아급이나 그랑크리에서 좀 별로 이렇게 크게 긴 장기 숙성형이 아닌 급 이런 것들이 미디엄에 속한다. 부르고뉴에서 이제 프리미어 크리급 이상. 다음에 론에도 이제 크로제 에미타주급 이하. 다음에 이제 품종으로 보면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시라즈, 메를로, 말백 이런 종류들이 주로 이 미디엄계로 속한다. 그래서 제가 늘 저는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이 몇 개 되지 않은 종류에 있는 슈퍼에서 와인 하나 사가지고 먹어야 할 때는 저는 많이 말백이 있으면 말백을 산다 그랬죠. 왜냐하면 말백은 어떤 경우에도 뭐하고 먹어도 대충 어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롤로나 바르바레스코 그리고 이제 보르도의 이제 이른바 아주 톱 샤토들 뭐 1등급이나 2등급 뭐 슈퍼 세컨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론에서도 이제 뭐 에르미타주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아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뭐 만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이제 걸로 가야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4번 와인이 이제 포텐셜을 발휘하기 시작하는군요. 이 4번은 이 빼랑의 피스, 그러니까 빼랑과 그 딸들, 우리 만드는 케랑이라는 그 아주 그 론의 명가에서 만들어낸 와인인데요. 이 와인은 굉장히 국제적인 평가도 높고 와인 스펙테이터즈가 이 빈티지를 91점을 준 굉장히 훌륭한 와인입니다. 이 정도를 일주일에 한 병씩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면 굉장히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탈라몬티 모다, 이 아까 여러분 드셨던 트레비에 이어서 탈라몬티가 만든 레드 와인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낮은 게 이 모다예요. 근데 이 모다는 아까 말했지만 아브루쪼의 레드 와인 품종인 몬테풀치아노라는 제가 가장 이탈리아에서 사랑하는 레드 와인 품종 100%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께 왜 내가 늘 하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이탈리아 와인이 요리오잖아. 바로 요리오가 이 아브루쪼에서 제일 뜬 와인이에요. 근데 저는 요리오보다 지금 여러분 드시는 탈라몬티 모다가 굉장히 그 더 경쟁력이 있는 와인, 더 잘 만드는 와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리오에 비해서 약간 바디감은 조금 떨어지는데 훨씬 더 섬세하고 맛이 아름답습니다.
이 모다의 가격은 아까 트랩이랑 똑같이 19,965원이에요. 그 국제적인 또 평가도 굉장히 높았던 와인입니다. 페랑에피스는 31,944원. 자 여러분, 이제 아까 뭐 생선은 뭐 화이트 와인은 뭐 고기는 레드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죠. 중요한 것은 질감의 정도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우리 산도 얘기를 했잖아요. 산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산도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발효 음식들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입체적인 어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자극적인 맛에 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산도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제품이 중심이 된 음식 문화권, 그래서 소스나 이런 것들도 아주 크리미한 우유나 뭐 어떤 크림 이런 종류를 많이 쓰는 그런 음식 문화권에 있어서는요, 제가 꼴랑 그 7, 8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탈리아에 있었는데 늘 먹는 게, 저는 어떤 경우에도 어느 나라를 가면 절대 한국 음식점을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한 4, 5일 정도 정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 불구하고 4, 5일 지나니까 오늘 집에 들어서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겠다.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왜 내 몸이 수십 50년 동안 그걸로 찌들어 있는데 너무 느끼한 것이지. 먹을 때는 맛있지만 밤에 자는데 막 속이 막 니글니글거리는 그런 느낌 아실 거예요, 해외여행 많이 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호텔에서 어글리 코리안이 되는 거야. 막 신라면 한국에서는 절대로 안 먹는 막 신라면 끓여 먹다가 막 고발당하고 막 진짜 프랑스 가서는 절대로 그 호텔에서 그걸 먹으면 안 돼. 이 새끼들은 싸가지 존나 없어가지고 진짜 신고해. 그래가지고 봉병당한 한국인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냄새지만 걔네들한테는 이거 진짜 이 우액이에요. 참을 수 없는 냄새거든 그게. 라면 냄새가. 근데 그래서 우리한테 신맛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거고, 우리는 또 이래저래 신맛을 또 굉장히 자극적인 신맛들을 많이 먹어. 근데 이 새끼들은 전부 느끼해. 이게 다 유제품 베이스의 이 소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들한테는 그것과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신맛이 꼭 필요했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그 느끼함을 주로 이렇게 맛으로 중화시키지 않고 고통으로 중화시켰잖아. 막 매운 거, 막 이런 걸로 다 또 매운 게 들어가면 앞에 먹었던 모든 것이 일단 사라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라고 그냥.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와인이 훨씬 더 중요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생선 요리라도 굉장히 강력한 어떤 크림 소스들을 쓴 경우에는 사실은 화이트보다는 라이트한 레드 와인,
훨씬 어울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힘이 센 풀바디의 화이트가 필요를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가령 이제 또 얘들은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육식 그 자체의 문화가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 프랑스에서 그런 풀바디의 그 와인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냐면, 특히 보르도 지역의 주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양고기 요리가 많이 발달을 하게 됐다 이거. 그러면 이 양고기에 밀리지 않는, 양고기의 힘을 같이 서로 이렇게 대등해야 될 거 아니야. 와인이 그 밀리면은 뭐 먹을 필요가 없던 거잖아요. 그러는 와인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찌 보면 자기들의 식생활 환경에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고기 안 먹잖아. 근데 실제로 그 저는 개인적으로 양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어떤 터키의 어떤 그걸 지났는데, 터키에 정말 그 램을 마치 우리나라 그 삼원 가든 이런 것처럼 그냥 막 씨발 촌동네 한 가운데에 숯불 쫙 깔아놓고 그냥 막 그 숯불에다가 이렇게 램을 그대로 소금만 쳐가지고 구워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막 먹다 보니까 내가 한 50몇 개를 먹었어요. 이따만한 거를 아무것도 안 먹고. 절대 나는 뭐 이렇게 뭐 샐러드 이런 거 절대 안 먹습니다. 막 먹고 있는데 뭐 처음에는 그 막 서빙하는 이제 그 아가씨들이 너무나 막 너무 말은 어차피 안 통하는 거고 너무나 이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막 깔깔거리는데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 그래서 난 뭐 다른 일이 있나 보다 그러고 나는 이제 계속 먹었어요. 나 그동안 제가 야외라 그랬잖아. 쉽게 말하면 도망가려면 천지사방으로 도망갈 수 있어. 근데 내가 먹을 때는 몰랐는데 한 40개 좀 넘어가니까 좀 이제 풍경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뭐가 분위기 이상해. 애들이 서서히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기 시작하는 거야. 먹고 들까봐. 말은 안 해도 우리는 또 그런 건 알죠. 난 씨발 나면서. 자, 놀러 와. 근데 그때 터키가 제가 2002년 월드컵 끝나자마자 갔거든요. 갔더니 뭐 정말 꼬레 끝이야 모든 게. 하물며 제 안탈리아라는 남쪽 지방의 그 유명한 그 풍경 저는 풍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거 기억도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럴 때 가서 그냥 우리가 예약하는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가 한 7명쯤 됐어요. 한국인이 왔다며 그날 저녁에 안탈리아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파티를 열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관광객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관광객인데 너무 진지하게 파티를 주고 건배하면서, 그 우리 3, 4년 때 이거 저기 터키 국기 올려줬잖아. 우리 아마 붉은 악마덕을 한국에서 제일 잘 본 사람이 저일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잖아, 그지 뭐. 근데 막 얘들은 그에 대해서 뭐 너무 어프리시에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진짜 우리는 진정한 형제라는 둥 뭐. 씨발 말도 안 타는데 무슨 형제? 그래서 진짜 저녁을 만찬을 해주고 갔어. 시장이 직접 와가지고. 그럴 땐데 이 새끼들이 내가 꼬리에 쏜 줄을 모르고 말이야. 거기는 깡촌이다 보니까 얘들이 그냥 날 둘러싸더라고. 근데 그때 또 터키가 저기 그 인플레가 심해가지고 화폐 단위가 막 살인적으로 오를 때예요. 그래서 유료 화장실 가려면 30만 동을 내야 돼. 유료 화장실 오줌누러 한번 가려 그러면 30만 원을 내야 돼. 그 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보통 단위가 1억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막 밤에 포카 칠 때 막 진짜 좋았어. 3억 받고 5억 더. 5억 받고 20억. 와, 뻥 아니잖아. 진짜잖아. 다만 단위가 원이나 달러가 아니고 그냥 터키 돈이었다는 것 뿐이지. 그때 진짜 내 생애 최고의 포커였어요.
일단 뭐 한 뭐 10억 받고 20억 이렇게 나가니까 이거 진짜 기분이 짜릿한 손맛 뭐 이런 거. 그 미친 듯이 그 양고기를 먹는데 나는 이 네발 짐승의 그 고기 중에서 가장 최고가 저는 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육고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모든 것이 이 다 담겨 있는 게 이 양고기인데 이런 정도하고 붙으려 그러면 정말 와인도 굉장히 엄청난 그 안에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뭐 한국에서 별로 양고기 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게 비싼 와인을 먹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고, 양고기의 반대편에 있는 육고기가 있는데 거의 모든 와인에 어울리는, 예를 들어서 화이트건 레드건 라이트한 거건 헤비한 풀바디건 모든 와인의 친구의 고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저기 명동 전기구이 통닭 있잖아. 영양센터, 명동 영양센터. 이거는 중국 와인하고도 어울려요. 그냥 안에 표지에 병에 와인이라고 써놓은 모든 와인하고 샴페인이면 샴페인, 디저트 와인이면 디저트 와인까지 모든 와인의 친구가 사실은 이 서울 영양센터에 이 정도 되면 거기서 좀 광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이거 편집하지 마. 서울 영양센터에 이 전기구이 통닭이 돼. 그러니까 실제로 얘들 자세히 보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걔들의 주로 파티, 자기 집에서는 파티에서 제일 빠지지 않는 가장 보편적인 요리가 뭐냐면요, 로스트 치킨이에요. 제일 쉽거든. 일단 오븐에 집어넣으면 되잖아. 대충 뭐 야채하고 뭐 이런 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그 접시에 넣어가지고 집어넣고 끓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가장 모든 그 라이트에서 풀까지의 모든 와인의 포습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뭘 하긴 했는데 뭐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접대는 해야 되겠고, 그럴 때 영양센터에 가서 한 두 마리 싸가지고 와서 모양도 좋잖아. 가운데 딱 넣고 물론 이제 먹고 나면 굉장히 모양이 흉측해지지만 그거 뭐 다 먹고 난 뒤인데 어때?